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반등을 가리키는 근거들이 넘쳐납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공유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지난 저점인 89K 근방에서 반등할 확률이 높고, 이더리움은 당시 횡보하던 가격대에서 3분의 1, 지난 저점 부근에서 3분의 1, 그리고 저점을 살짝 깼을 때 3분의 1, 이렇게 3번 분할 매수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분할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89K를 깨고 82K 부근까지 내려와서 해당 관점은 틀렸지만, 그럼에도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공유드린 것과 같이 마침내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비롯한 수많은 과매도와 극단적 공포 심리에 대한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있어 저는 단기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SNS에 점점 곡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데요, 저는 지금 더 살 현금이 없어서 그 점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에요. 제가 도대체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해드리고, 영상 말미에는 장기 관점에서 상승장이 끝난 것인가, 알트코인장은 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공유 드릴게요. 차트, 온체인 데이터, 심리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상으로 비트코인은 하락에 강한 매도 거래량이 출현했고, 이 과정에서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컨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뒤따라 왔었는지 과거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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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 반등,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 반등 해왔습니다. 이렇게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단기 추세 반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온체인 데이터들입니다. 이건 제가 최근 3일간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엄청 많이 공유드렸는데요, 그 중에 11개만 쭉 보여드릴게요. 온체인 데이터들을 볼 때 신경 쓰실 점은 지표가 과거의 현재 수준일 때 어떤 가격 움직임들이 따라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수준으로 강하게 매도를 했을 때 단기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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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매도했던 구간들도 다 단기 반등이 발생했었죠. 이건 고래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의 롱숏 포지션입니다. 지금만큼 숏 포지션이 많이 발생했던데, 과거를 보시면 이후 가격에 큰 상승이 따라왔죠. 지금 수준보단 낮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숏이 급증했을 때는 각각 가격의 단기 저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손절 규모입니다. 지금만큼 손절이 많이 발생했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 가격은 단기 반등했습니다. 이건 미실현 손실입니다. 즉 손절을 하진 않았지만 계좌에 보유 중인 코인이 얼마나 마이너스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은 이번 상승장에서 거의 최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이 수치가 올라갔던 때를 살펴보면 급증했을 때 가격이 반등, 급증했을 때 가격이 반등, 급증했을 때 가격이 반등, 급증했을 때 가격이 반등, 급증했을 때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가격은 단기 반등했습니다. 이 지표는 1 아래로 내려갔을 때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렇게 손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이 수준이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손절이 발생 후 가격이 단기 반등, 손절이 발생 후 가격이 단기 반등, 손절 발생 후 가격이 단기 반등했습니다. 반면에 장기 보유자들은 손절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선물 롱 청산 규모입니다. 현재 롱 청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 정도 수준까지 치솟았던 경우를 살펴보면 곧 단기 저점이 나오고 가격은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보다 청산 규모가 조금 더 낮았던 경우들도 살펴보면 이렇게 청산이 크게 발생 후 단기 반등, 청산이 발생 후 반등을 하곤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현재 비트코인 가격 차트와 글로벌 M2 유동성 차트를 약 2달 정도 선행시킨 겁니다. 기가 막히게 비트코인 가격과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면 3월 중순에서 4월 초쯤이 반등 시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7일 이동평균선 그래프입니다. 현재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정도로 치솟았던 경우들을 살펴보면 레버리지가 상승 이후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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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요. 제일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레버리지가 급등하고 있다면 추후 가격도 반등 구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의 고래들의 현재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놀랍게도 이 비율이 급등했다면 이것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비율은 상승했죠. 지금 이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것이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입니다. 대중의 심리와 가격은 반대로 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SNS상의 반응들로 보았을 때 한 달 전만 해도 이더리움에 대한 농담 섞인 조롱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조롱조차 나오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욕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는 이더리움 욕이 아니라 투자자들끼리 서로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는 글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보이는 것이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 단계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인 10을 기록했는데, 이건 이번 상승장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2022년 11월과 같은 수준이었고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3월 중순 코로나로 인한 급락이 나왔을 때 수준이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만든 조금 다른 기준의 공포 탐욕 지수도 20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상승장에서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차트를 보시면 이런 극단적 공포 단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가격이 반등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이제는 많은 분들도 아시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이더비트롱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증가하고 난 뒤에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 가격에 큰 상승이 동반되었습니다. 작년 말 사례에서 보면 펌핑이 시작된 가격으로부터 약 75%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현재 지표가 그때보다도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75%보다 더 높은 상승이 나올 확률, 즉 이더리움이 적어도 전고점 부분까진 올라가겠다,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다른 알트들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알트장이 오더라도 초반엔 비트가 먼저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거나 또는 그것을 깨는 움직임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봄에도 현재 30에서 40% 수준의 비트코인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고, 추후 비트가 정말로 이렇게 올라준다면 전고점 부근부터는 비트를 익절하면서 알트로 더욱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단기 반등에 대한 근거들을 많이 제시해드렸습니다. 단기 반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결국 이미 시즌이 종료되었고 대하락으로 가게 되든 아니면 추가 상승장으로 가게 되든 그 전에 공통 롱 구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지만, 혹시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전에 지금 당장은 매수했을 때 꽤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줄곧 말씀드려왔던 대로 지금이 상승장의 후반부라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아직 상승장은 종료되지 않았고 추가 상승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 근거들은 몇 달간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차트도 있고 온체인 데이터들도 있지만, 오늘은 알트장과 연계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이번에는 알트장이 없이 상승장이 이미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지난 영상 그리고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 음황해 보이는 근거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유튜브나 책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중 최고는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아실 만한 미국과 한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이었어요. 그 결과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과거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모든 투자 고수 중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반면에 진짜로 돈을 번 사람들은 하나같이 과거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고래가 자본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개미를 터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과거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이클마다 구체적인 모양은 변하겠지만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코인 시장에 적용하면 고래는 비트코인을 먼저 올리고 개미들을 물리게 한다. 그들의 자금 규모를 받아줄 수 있는 시총 큰 알트코인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올리면서 개미들이 다시 한번 뒤늦게 물리게 하죠. 거기서 익절한 돈은 다시 한번 미들캡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아예 현금으로 익절을 하고 시장을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시총이 훨씬 낮은 스몰캡들을 매집했던 돌고래 정도 되는 고래들도 자기가 매집한 코인들을 펌핑하고 덤핑하게 됩니다. 개미들을 열광에 빠지게 하고 알트에 물리게 한 다음 상승장은 끝이 나요. 그런데 이번 상승장에서 아직 그러한 열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장의 특징인 초심자도 쉽게 돈을 버는 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코인 엄청 오르지 않았냐, 무슨 코인 엄청 오르지 않았냐 하는데 그런 코인이 많이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그 코인으로 유의미한 돈을 번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을 번 사람은 그 코인을 만든 재단 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고, 그러한 코인을 2번 이상 반복해서 성공하고 완전히 현금화해서 시장에서 엑시트하고 부자가 된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이런 건 상승장 끝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의 역사를 통틀어서 상승장의 끝에
핫해. 초심자도 쉽게 돈 버는 장. 그래서 모두가 열광하며 시장으로 진입하는 장은 오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텔레그램, 트위터, 유튜브 댓글들을 잘 보시면요, 고인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합니다. 분명히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차분해요. 왜? 비트코인 기준, 지금의 조정폭은 과거 조정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한 수준이고요. 알트코인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하는데, 알트코인이 반토막 이상 나는 거? 그냥 너무 많이 겪어본 노멀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코인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SNS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보다가 어지러워질 정도로 난리더라고요.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이 난생 처음 겪는 비정상적인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고인물들한테는 감정의 동요조차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냥 코인 시장은 언제나 이래왔던 노멀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우선은 시즌 종료라고 보시는 분들에게조차 매력적인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지켜보시죠. 저도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이렇게 영상도 종종 올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좋은 댓글들 감사했습니다. 죽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